거기 퇴직연금제도 별표입니다. 네모 3번. 시험에 엄청나게 파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해하셨으면 바로 결론을 외우셔야 돼요. 결론만 외우시면 얘 분개할 때 1분도 안 걸려요. 뻑 안 치고, 진짜. 알죠? 그리고 이해하시려고 노력 꼭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암기하시면 나중에 계정과 거꾸로 씁니다. 뭔가 두 개가 있거든요. 자, 회차 좀 불러드릴게요. 다 실기입니다. 자, 97회 2-6 그 다음에 특별 101회 2-2 특별 101회 2-2 자, 그 다음에 101회 2-6 그 다음에 106회 제가 방금 찾아가지고 106회 2-6 교재는 106회가 없어요. 알죠? 나중에 어떻게 그 기출문제 다운받는지 설명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시 97회 2-6 특별 101회 2-2 101회 2-6 106회 2-6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실게요. 우리 퇴직연금 제도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주면 회사가 이제 IMF와 같이 뭔가 일이 생길 때 망하면 우리가 종업원이 건질 퇴직금이 없어요. 그죠? 그럼 그 퇴직금 가지고 내가 이제 만약에 정년이다, 정년퇴임이다 라고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아직 퇴직할 나이는 아니다. 정년 퇴임할 나이는 아니다 라고 하면 그 금액 가지고 일자리를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퇴직금은 정말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국가가 되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회사가 직접 주면은 회사가 망할 때 퇴직금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법인 있죠? 법인이요. 회사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 있죠? 그렇죠?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은행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보험회사든 펀드든 다 여러분들 금융기관이라 부릅니다. 카드회사도 금융이라 하고요. 내가 이 금융기관한테 회사가요 퇴직금을 맡겨요. 그렇죠? 맡기면 그 금융기관이 퇴직금 운용을 합니다. 운용을. 그렇죠? 운용을 해요. 그럼 일단 운용한다 이런 것도 무시하시고 그럼 나중에 회사가 망했어요. 망하면 퇴직금이 회사한테 있어요? 금융기관한테 있어요? 그렇죠. 금융기관한테 있으니까 종업원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금융기관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금융기관은 일반 망하진 않죠. 어떤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요.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는 걸 우리가 일단 퇴직연금 제도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시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는요. 미리 띄워놓을게요. 어떻게 되냐면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고요.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외우시더라고, 은근히. 확정급여형은 DB형이라고 하고, 기여형은 DC형. 시험에는 절대 물론 영어로도 내지만 한글로 안 주진 않아요. 한글로 꼭 주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요,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회사 입장이 아니라 종업원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임직원 입장. 그러니까 이거 뜻을 해석하면, 확정급여형은 임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급여형은요. 그 다음에 기여형은 임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니들이 기여한 바에 따라서 달리 간다라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분개해야 돼요? 회사 입장이요. 그러니까 승질 나는 거예요. 용어는 종업원 입장인데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분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요거 이해 못 하시면 일단 암기하는 건 맞는데 이게 이틀 지나면 개정 과목을 급여형인데 기여형 개정 과목 쓰고요. 기여형인데 급여형 개정 과목 씁니다. 누가요? 라고 나중에 나구나. 진짜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왜 그러냐면 그냥 외워서 그래요. 급여형하고 기여형하고 그냥 개정 과목 요거 이렇게 외워서 그래요. 급여형하고 기여형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됐죠? 그래서 이해해보시고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다시 들어올게요.
자, 그럼 일단 확정급여형은 뭐냐면 우리가 급여형과 기여형의 차이는요.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회사가 맡기는 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일단 확정급여형은 법인이 법인계좌에 퇴직금을 적립을 해요. 일단 요게 일단 급여형. 자, 보실게요. 그러면 자, 아까 우리 추계액이 임직원이 퇴사할 때 추정되는 금액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임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가 추정해 보니까 100원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 같대요. 그렇죠? 근데 법인이 법인 계좌에 넣는 건 이거는 예금하는 컨셉이에요? 아니면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주는 컨셉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계좌에 넣는 건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종업원 계좌에 줘야 퇴직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법인이 법인의 퇴직금 계좌에 적립하는 건 이건 예금하는 컨셉이에요. 왜냐면 얘는 계정 과목이 자산이냐 비용이냐가 다르거든요. 급여형과 기여형은. 그렇죠? 그럼 예금하는 건 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자산. 그렇죠? 그래서 요건 예금하는 거 왜 자산이 미리 안 뜨냐? 자, 요 자산이 애니메이션 좀 늦게 나왔어요. 자산이 자산. 알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 급여형에서의 계정 과목은 일단 자산 계정 과목 씁니다. 아셨죠? 다시 죄송해요. 애니메이션 빨리 바꿔야 되겠다. 됐죠? 예금하는 컨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이 굴려요. 굴려가지고 우리 시험에는 손실 내는 건 내지 않습니다. 알죠? 수익을 냈대. 그래서 20원의 운용 수익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오해하시는데 그럼 법인이 법인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면 법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냐? 못 씁니다. 그거 막아놔요. 함부로 은행이 못하게 합니다. 못 건드리게 합니다. 죽여버려요. 이거 함부로 유용했다가 깜빵 갑니다, 여러분들. 알죠? 퇴직금 주는 용도로밖에 못 써요, 이거. 함부로 유용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 자, 그러면 운용 수익을 20원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인 계좌에 퇴직금이 120원이 늘어났죠, 잔액이. 맞죠? 근데 나중에 종업원이 저 퇴사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주면 돼, 퇴직금? 100원만 주면 돼요. 왜냐면 100원 안 주고 있었거든요. 맞죠? 근데 거꾸로. 만약에 손해를 낸 거, 손해. 만약에 금융기관이 잘못 굴려가지고 손실을 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얼마밖에 없어요? 80원밖에 없죠. 80원밖에 없는데 종업원이 저 퇴사할게요. 80원만 가져와 있대. 아직 100원 안 주고 있으니까 새롭게 예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 운용 책임은 법인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법인 귀속이다라는 것, 우리가 해당 운용 손익을 법인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 내면 지들이 가져가는 거고, 손실 내면 메꿔야 되는 거고.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종업원 입장에서 용어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종업원 입장에서는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 계좌에 안 줬으니까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계속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법인이 종업원 계좌에 안 넣었으니까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법인이 법인 계좌 넣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좀 머리가 아프지만 정리 힘드시면 그냥 암기하시고 네, 그거의 단점 뭐냐면 예, 하루 만에 까먹어요.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좀 이따 계정 과목 띄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기여형이에요. 기여형. 자, 기여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임직원 계좌에 퇴직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법인이 넣어요. 여기는 법인이 법인 계좌 넣는 거고, 여기는 법인이 임직원 퇴직연금 계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법인이 임직원 퇴직금 계좌에 퇴직금을 넣는 건 퇴직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준 거예요. 맞죠? 준 거니까 얘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기여형은 비용 계정 과목 씁니다. 퇴직금을 주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퇴사할 때 그때 찾아가면 되는 거고, 종업원은. 아셨죠? 요 부분 조심.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추객이 없겠죠. 왜냐면 계속 퇴직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여형은 추객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금융기관이 열심히 굴려가지고 20원의 운용 수익을 냈대요. 그럼 이제 종업원 퇴직금 계좌에 120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퇴사할 때 120원 다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되세요? 네. 네, 거꾸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직원 퇴직금 계좌에 80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80원밖에 못 찾아가는 거예요. 즉 누가 책임을 지는 기여형은? 그렇죠. 임직원이. 그러니까 기여한 것만큼, 그러니까 네 계좌가 움직이는 것만큼 받아가라는 거예요. 기여. 맞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간다라는 건 종업원 계좌에 퇴직금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베스트긴 해. 그래서 비용. 그딴 거 모르겠고 암기해야지. 물론 암기하시긴 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납입이라고 합니다. 납입할 때 급여형이면 자산 처리하고요. 기여형이면 비용 처리합니다. 아셨죠? 일단.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제가 왜 이걸로 했냐. 우리는 분계, 말로 내는 게 아니라 분계를 실제해요. 맞죠?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분계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순서는 제가 방금 그림은 급여형을 왼쪽에 넣었는데 지금은 급여형이 오른쪽이에요. 소리, 기여형이 왼쪽이고. 자, 일단 시험에 운용 책임 주체는 안 냅니다. 기여형은 종업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는 거니까 종업원. 맞죠? 그 다음에 급여형은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법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법인은 기여형 좋아해요. 귀찮거든, 급여형. 회사가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자, 보죠. 자,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 불입할 때 기여형은 종업원 계좌에 준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처리한다면서요. 우리가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퇴직급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퇴직급이었어요. 외우셔야 돼요. 기여형 퇴직급이었어요. 암기. 개정 과목은 그냥 현금 나갔으면 현금 쓰시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회사가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는다라고 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한 자산이다라고 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라고 불러요. 외워주셔야 돼. 그렇죠? 퇴직금을 운용하기 위한 자산. 아시죠? 꼭 암기. 제일 많이 내요. 제일. 왜냐면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운용수익 발생. 자, 이 두 개는 잘 낼 수가 없어요. 자, 해볼게요. 왜 그러냐. 자, 기여형은 운용수익을 누가 챙겨가요? 종업원이 챙겨가죠. 그럼 회사는 회계 처리. 안 해요, 여러분들. 없어요. 맞죠? 근데 급여형은 이 운용수익을 누가 가져가요? 회사가. 맞죠? 그럼 대변에 이렇게 퇴직금 운용, 우리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한테서 받는 수익은 이자 수익 잡아요. 근데 가끔씩 퇴직이라고 치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적으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이자 수익 적으시고 시험에서 뭐로 처리한다라고 그 계정 과목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차변에 뭐가 늘어요? 회사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한 자산이 잔액이 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퇴직금을 지급했대요. 그럼 퇴직금을 지급하면 기여형은 누구 계좌에서 퇴직금이 나가요? 그렇죠. 임직원 계좌에서 나가니까 회사는 또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확정급여형은 누구 계좌에서 나가냐면 회사의 퇴직금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요때 감소되겠죠. 왜냐면 추계액이 계속 남아. 우리 아까 추정되는 부채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랬다가 퇴직금 줄 때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다가. 맞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까고 부족한 비용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는 시험에서 요것도 냈어요. 요 아래 원래 이 위에 거는 잘 냈고 원래부터가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두 개도 최근에 조금씩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분계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죠? 그리고 용어 자체가 종업원 입장에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해결 처리한다. 이렇게. 그렇죠? 저 힘들면 그냥 외우시고. 됐죠? 자, 됐어요. 자, 이제 자본인데요. 여기 정말 빡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자, 자본인데,